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가정의학과 박형준 교수입니다.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복장도 가벼워져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들의 연속인데요. 나들이 하러 나갔다가 콧물, 코막힘, 재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증상 조절 및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들만 봤을 때는 코감기와 혼돈되기도 하는데요. 코감기의 경우에는 보통 2주 안에 호전되기도 하고 콧물 자체도 끈끈하게 나오다든지 노랗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죠. 반대로 알레르기 비염일 때는 맑은 콧물이 줄줄 나오고 다른 알레르기 증상도 동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결국에는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알레르기 반응은 내 몸에 이상이 없어야 될 물질들인데 내 면역 반응이 봤을 때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과민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내가 평상시에 겪었듯이 알레르기 비염처럼 콧물, 재채기, 코간지러움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고 엄청 가렵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쇼크 등으로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은 원인 물질에 노출이 없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증상이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운 좋게 단 한 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물질에 복합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인 물질을 명확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진먼지 진드기 같은 통연성 원인인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겪으시는 분들의 경우 평상시에 자잘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으시다가 계절성 원인인 꽃가루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시는 경우에는 특정 계절에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해져서 고생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 물질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명확히 했을 경우에 내가 그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만약에 안다고 해도 꽃가루처럼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제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서 원인 물질을 명확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혈액 검사로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번거롭고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피부 단자 시험을 통해서라도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이후에 평가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증상에 맞춰 치료를 받으시면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과 같은 불편감에서 벗어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증상이 발생하기 전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체크해보고 원인 물질로 예상하는 것을 제거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특정 집에 갔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진먼지나 진드기 아니면 바퀴 등과 같은 원인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원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를 잘 해볼 수도 있겠고 침구류 같은 경우 자주 세탁하고 햇빛에 바짝 말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기청정기보다는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 집에 갔을 때만 증상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강아지 털이나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경우는 치료를 받으며 키울 수밖에 없겠죠. 또한 지하에 위치한 가게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특정 곰팡이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곰팡이를 제거하거나
그런 장소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나 자극적인 냄새에 의해서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꽃가루가 문제인 경우라면 특정 계절에 악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로 지금과 같은 봄철에는 나무 꽃가루가 문제가 되고 여름철에는 잔디류, 겨울철에는 잡초류의 꽃가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에 있다 보니 꽃가루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찰력이 좋은 분들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 주차된 차에 세차를 하지 않는 것처럼 먼지가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나 공해의 원인일 수도 있으나 꽃가루로 인한 효과입니다. 생각보다 주변 산이나 가로수 등에서 나오는 꽃가루의 양이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꽃가루의 영향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꽃가루가 많은 계절이나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는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써도 나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써도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좀 도움이 됐다가 나중에 증상이 악화된다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마스크를 잘 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마스크 필터로 호흡을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마스크를 내려 쓰는 턱스크를 쓴다든지 자꾸 썼다 벗었다 한다든지 이게 안쪽에 노출되는 면이 바깥쪽으로 다시 노출돼서 자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되는 꽃가루 등에 자꾸 묻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마스크를 잘 써 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출 후에 생리식염수로 코안을 세척해 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외출했을 때 공기 중에 있던 원인 물질들이 비강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경우 코막힘, 콧물로 인해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오래되었던 분들의 경우 코 안의 먼지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코 안의 위생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식염수로 세척할 경우 원인 물질의 배출 및 증상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돗물로 세척해 보실 수도 있으나 그러면 코 안에 점막이 자극되어 코 안이 더 붓는 등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므로 생리식염수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여러 가지 코 세척 장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나 습도 변화로도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분들에 비해 점막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거나 가습기를 통한 실내 습도 조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했을 때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스케줄 조절도 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 될 수도 있고 과음을 피해 주시는 것도 역시나 도움이 되겠죠. 간혹 약을 드시고 나서 너무 졸려서 약을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알레르기 약의 흔한 부작용인데요.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 알레르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었더니 너무 졸려서 공부를 못 하겠고 또 약을 안 먹었더니 코가 줄줄 나와서 공부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나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강 분무액을 쓴다든지 덜 졸리는 약으로 바꾸어 본다든지 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로 조절을 받으시고 불편감을 해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증상에 맞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먼저 치료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남들과 달리 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너무 졸리거나 반대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 진료를 보시고 불편한 부분을 진료보신 전문의에게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내게 맞는 치료약을 변경해 보거나 면역요법 등 다른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보거나
필요한 경우 다른 동반된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코 막힘이 너무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고 그런 불편감들이 호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잘 때 코 막힘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자는데 힘드셨다든지 콧물이 줄줄 나오고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됐던 분들이라면 내가 원래 그랬지 하고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에게 진료 보셔서 나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증상들을 좀 조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